유치원생들도 캔들 분석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앞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죠?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빨간색만 편입한다 하실지라도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똑같이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수익이 날 가능성은 약 75% 정도가 되더라. 확률 게임에 있어서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부분을.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놓고 보신다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쉽게 배우실 수 있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기법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요. 근데 이 캔들이라는 것이요, 한 300년 동안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캔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살아있는 300년 동안에 숨을 쉬어왔던 그러한 캔들의 심오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꼭 공부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캔들 그러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형형 때문에 그래요. 변형되는 형은 일단은 아주 고급화됐을 때, 심화됐을 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기본만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 부분도 앞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가 일본에서 발생된 캔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본식 이름, 그리고 미국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또 해석자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변형이 됐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 위에서 발생하느냐 아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캔들을 2개나 3개나 놓고 봤을 때에 캔들의 봉의 크기라든가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가지고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따져본 건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캔들은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주 쉽게 보세요. 한 가지 캔들만 놓고 보시더라도 절대적인 수익 창출 혹은 절대적으로 손실을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지금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캔들 분석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나온 오늘 자료는요, 4개입니다. 4개인데 어떤 4개냐? 제 기준에서 뽑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자료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과서라고 통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놓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딱 4가지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놓고 보시죠.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형틀입니다. 우산형.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캔들 이거 어떻게 발생됐는지 아시게 됐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방향성이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갔다가 되돌린 흐름. 그죠? 밀려 내려갔다 되돌린 흐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강하게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참 재밌는 거죠. 하나는 망치형이고 하나는 교수형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빨간색이어서 망치형이거나 파란색이어서 교수형은 아닙니다.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2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죠. 망치형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혐오스러운 이름인가요? 아니죠. 교수형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혐오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예? 목을 매단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서 좀 재밌게 분석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나는 이름을 애울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이쁜 이름이면 긍정적으로 혹은 나쁜 이름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캔들을 놓고 보셨을 때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 하락 국면에서 망치형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승 반전으로. 상승 구간에서 교수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락 구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앞에 설명드렸었죠.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양이 형성되는 부분,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치고 내려오는 세력 때문에 쭉 미끄러진다면은 이렇다면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캔들을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체 시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내려올 때 내려가다가 누군가가 매수해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에서.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서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 물량을 내놔서 원래 추세대로 가야 될 부분에서 물량을 내놔서 밀려 내려갔다가 되돌렸다. 그러면 이건 힘이 좀 일단은 딸린다는 겁니다. 횡보도 아니고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본형이 이런 게 있다라는 단순한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좀 심화된 부분은 뒷부분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형이 있다. 큰 것만 기억만 하세요. 우산형이 있고 우산형에는 이런 모양의 캔들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고 방향성은 똑같이 역전형인데 전환형인데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삿바형이 있는데요. 삿바형이 뭐냐? 이것도 이름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꼬리가 길거나 혹은 꼬리가 없거나 일상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이다. 음봉이다. 그것을 얘기할 때 꼬리가 일부 달렸으면 또 삿바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꼬리가 있더라도 양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양입니다. 모양. 오늘 4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가지인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거는 망치처럼 생긴 거. 그죠? 두 번째는 그냥 몸통이 큰 거. 꼬리는 별로 없어요. 그림자는 별로 없는 거. 그럼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놓고 보시게 되면 십자형,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변형됐다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십자 형태의 모양, 뭐 밑으로 없지만 이 모양의 캔들이 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부분이 파생이 되죠. 여기에 몸통이 좀 더 굵은 거, 몸통이 또 있는 거, 뭐 꼬리가 더 달린 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세요. 그걸 다 하려고 욕심을 내시면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십자형이 있는데 요 정도는 뭐 그림 보면은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름은 어려우면 잊어버리세요. 솔직히요. 저 장족형이라는 단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준비한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장족형이라는 단어는 또 사실 저는 안 써봤거든요. 그냥 도지인데 조금 변동성이 확대된 도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어려우신 부분은 잊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그럼 마지막 패턴 뭐가 있느냐?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거에 사실 망치 돌려놨어요. 그래서 역전된 망치형 혹은 역망치형 혹은 역해머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뿐이 없네요. 그죠?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은 거. 꼬리가 길어도 상관없지만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은 거, 그 다음 요런 모양, 요거 뒤집어 놓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십자가. 꼬리가 길고 몸통이 거의 없는 거. 3가지입니다. 3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윤정도 그렇게 해서 수익률대에 나와서 1등 한 겁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캔들과 거래량이라든가 캔들과 또 볼린저 밴드라든가 캔들과 나머지 보조지표라든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배우시는 거지 첫 숟갈에 배부르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3가지 4가지 이러한 분류의 흐름들만 캔들 하나짜리만 놓고 봤는데 이걸로도 성공할 수 있나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아시고 계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지금 저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짜리로도 가능합니다. 2개짜리, 3개짜리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하나짜리도 가능합니다. 종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목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모습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기도 싫어요. 뭐 여기서부터 해서 뭐 이땐 이렇다, 이땐 이렇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한가. 아까 도지형 맨 끝에 있었던 거죠.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요 시점에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점 상향, 뭐 점 하한가, 뭐 이런 그 흐름이 되겠는데, 고점에서 이런 교수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락 반전 신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화교육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배우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 고점이나 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가장 고점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름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교수형이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의 강력한 신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꼭지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습니다. 이 교수형이 안 나오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어떤 캔들의 모양의 종목을 사야 됩니까? 지금 설명드리면은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알려드렸었잖아요. 저도 이름 못 외운다니까요. 못 외우는 거는. 뭐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더.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망치형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캔들 모양 똑같죠? 내려오는 국면에서 더 내려갈 시점에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해서, 이 봉의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양봉이면 더 좋고요. 근데 내려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꼬리를 달았어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건 바닥이다. 조만간 바닥이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유성형이에요. 우리가 캔들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유성형인데 위에 있으면 유성형이라는 거죠. 근데 밑에 있으면 뭐라고요? 영망치형. 망치라는 거예요.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원래 이 추세대로 내려와야 될 부분에 내려가지가 않고, 꼬리도 없잖아요, 밑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는 힘만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올라가려는 힘이 막, 예? 장중에 얼마나 막 표출됐겠어요. 우리 앞선 시간에 막 이렇게 봤잖아요, 막. 그 힘이 결국은 밀려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봐도 돼요. 얘 없어도 얘만 놓고 보셔도 되고, 얘 없으면 얘만 놓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뒷부분에 또 신뢰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이러한 모습의 캔들 하나,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저점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2개, 3개, 4개, 5개, 6개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거나, 당연히 거래량까지 해석을 하거나, 당연히 이평선까지 해석을 한다면, 또 펀더멘탈까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승입니다, 백승. 100점 100패가 아니라 100점 100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차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기초 완전하게 차분하게 배워나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실전 차트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평상시 봉 대비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뭐 3개짜리 이런 거 해석하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일단 오늘은 굉장히 길죠. 도지라고 한다면은 하다못해 요 정도 범위에서 종가 시가가 뭉쳐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길어요. 너무너무 길죠? 그러면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딱 생각해요. 야, 이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튀긴 틀 거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석 기가 막혀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해서 돌릴 때에는 앞선 그림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흐름이 나와요. 물론 이게 사실상은요, 밑으로 깨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도지라는 것은 하나만 놓고 해석을 잘 안 해요. 하나만 놓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 추세가 나왔고 양쪽 꼬리가 없는 부분에 도지였는데 변동성이 커졌는데 수급이 약해져 버렸다. 그럼 밑으로 깨고 내려갑니다. 깰 때도 어떻게 깬다? 막 그냥 변동성 확대하면서 이런 봉을 주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상승 잉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진 건데, 어찌됐건 중요시 놓고 묻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떻게 됐다? 굉장히 캔들이 커졌다. 아시겠죠? 그러면 몇 가지 봤습니까? 3가지 딱 봤잖아요. 3가지도 더 봤죠,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 다시 상기해 봅니다. 뭐죠? 세워져 있는 망치형, 거꾸로 돌려놓은 영망치형, 그 다음에 십자가, 도지형. 3가지. 거기 하나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 그걸 우리는 교과서적인 용어로 삿바형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변형된 캔들은 잊어버리세요. 이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야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이름만 외우려면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아시겠죠?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캔들의 전략 부분 쉽게 생각하셔서 쉽게 대응을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